이런 수준 낮은 서비스 받으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어디서 내 가방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야? 백화점 명품관의 총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 누군가의 뺨을 후려친 소리였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젊은 여직원이 비틀거렸고 바닥에는 그녀의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휴, 시끄러워 죽겠네.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핸드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그 평범한 직원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후 가해자의 남편 회사에 날아들 충격적인 통보 내용을. 계약 즉시 해지, 손해배상 청구서는 따로 발송하겠습니다. 여보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전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부인께서 어제 저희 회장님 손녀딸에게 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평범하게 위장하고 있는지를 매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강남의 초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곳 명품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살 김수현. 언뜻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늘 단정하지만 소박한 유니폼 차림, 다른 직원들처럼 명품 액세서리 하나 걸치지 않은 수수한 모습. 그런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수연이는 참 검소하다. 아마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나 봐.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그날은 9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아 백화점 명품관은 북적였어요. 수연이는 오전 9시부터 쉴 새 없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연이의 인사는 언제나 밝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친절함에 고마워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야, 너 신입이지? 경력 있는 사람 좀 불러봐. 이런 비싼 가방을 내가 만져도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연이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완벽한 서비스로 응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수연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수연아, 넌 어떻게 저런 말 들어도 화가 안 나? 나 같으면 진작 그만뒀을 텐데. 글쎄요, 전 이 일이 좋거든요. 고객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선배 직원인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참 신기한 애다. 보통은 이런 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금방 그만두는데. 하지만 수연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명품관 입구로 한 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한눈에도 부유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미숙 45살, 대기업 본부장의 부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들을 무시하는 버릇이었죠. 여기 직원 없어요? 박미숙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침 근처에 있던 수연이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미숙은 수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소박한 유니폼,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헤어스타일. 그녀의 눈에는 완전히 무시할 만한 상대로 보였습니다. 너 신입이야? 경력 있는 사람 좀 불러봐. 내가 비싼 거 사려고 하는데 너 같은 애가 감당할 수 있겠어? 순간 수연이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찾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박미숙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어떤 제품이냐고? 너 이런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냥 팔리는 대로 파는 거 아니야?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돌렸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럼에도 수연이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모든 브랜드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제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무시하려던 상대가 당당하게 대응하자 오히려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뭐, 내가 나한테 명품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고? 너 도대체 뭔데? 바로 그 순간 수연이도 모르게 무언가가 그녀의 눈빛에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고 곧 다시 온화한 미소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불쾌하게 해드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박미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수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너 같은 애가 나를 모신다고? 박미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고객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지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백화점 직원들 교육이 이 모양이에요. 고객을 고객으로 보지도 않고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상황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세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박미숙은 수연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더욱 흥분했어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랬잖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뭐, 지금도 또 그러네. 너 정말 버릇없다. 이때 근처에서 일하던 민지 선배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민지에게도 화살을 돌렸어요. 당신도 직원이죠? 이해 교육 제대로 안 시켰어요? 고객을 고객으로 안 보고. 민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평소 수연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객님, 수연이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예의 바른 직원입니다. 분명 오해가. 오해라고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다른 매장 직원들까지 무슨 일인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어쩌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자신의 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말이에요. 고객님,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해 주실까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박미숙에게는 그마저도 건방지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해 주실까요? 라고. 너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박미숙이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번쩍 들어 올린 것은 이런 버릇없는 애는 혼내줘야 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어요. 설마 정말로 때리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박미숙은 정말로 그 비싼 핸드백을 수연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연이의 몸이 비틀거렸어요.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품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 저런 세상에. 고객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됐지만 박미숙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고객한테 함부로 굴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미숙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명품간의 정적은 몇 초간 계속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기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는 천천히 바닥에서 떨어진 명품 핸드백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박미숙에게 건넸습니다. 고객님의 가방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방금 그 가방으로 맞았는데도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니. 박미숙은 가방을 낚아채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하네. 하지만 수연이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고객님, 혹시 어떤 제품을 찾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최고의 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은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분명 자신이 이 여자를 혼내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이곳까지 오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걸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괜찮아? 보건실에 가서 얼굴 좀 보고. 괜찮아요, 언니. 고객님 먼저 도와드려야죠. 주변 고객들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직원 정말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맞아요. 저 정도면 진짜 프로 정신이네요. 이런 반응들이 박미숙의 귀에도 들렸어요. 순간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온 김에 나 핸드백 하나 볼 거야. 근데 비싼 거로. 알겠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시나요? 수연이가 묻자 박미숙은 뭔가 우쭐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에르메스 버킨백. 알아? 그것도 크로커다일 가죽으로 된 거 말이야. 그런 거 있어?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그것도 크로커다일 가죽이라면 몇 천만 원은 기본이었거든요. 박미숙은 수연이가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비싼 제품에 대해서 뭘 알겠냐는 심리였죠. 하지만 수연이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에르메스 버킨 35 크로커다일 니로티쿠스 팔라듐 하드웨어 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포로서스 크로커다일을 원하시나요? 박미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방금 수연이가 한 말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크로커다일 가죽은 니로티쿠스와 포로서스로 나뉘는데 니로티쿠스가 좀 더 균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포로서스는 더 큰 스케일 패턴이 특징입니다.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직원 진짜 전문가네. 에르메스에 대해 저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 처음 봐. 박미숙은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자신이 무시하려던 상대가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많이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색깔은 뭐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색상은 블랙, 골드, 에토프 그레이, 그리고 로즈 아자레가 있습니다. 특히 로즈 아자레는 이번 시즌 신상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수연이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쇼케이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 버킨백은 에르메스에서도 가장 희귀한 제품 중 하나라 구매하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 무슨 절차? 에르메스는 VIP 고객에게만 이런 특별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고객님의 구매 이력과 에르메스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박미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에르메스 VIP가 되려면 수년간 꾸준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자신은 그런 이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건 상관없어. 나 돈 많거든. 물론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에르메스는 단순히 돈만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만 특별한 제품을 선보이거든요. 수연이의 설명은 완벽했어요. 마치 에르메스 본사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정확하고 자세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직원 진짜 대단하다. 저 정도면 명품 전문가 수준인데? 박미숙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때렸던 상대가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연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다른 제품은 어떠세요? 고객님께 더 어울릴 만한 것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박미숙은 깨달았어요. 이 젊은 직원이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박미숙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브랜드는 뭐가 있는데? 수연이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생로랑.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맞춤형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샤넬로 해줘. 그것도 제일 비싼 걸로. 박미숙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다음 말은 또다시 그녀를 당황시켰습니다. 샤넬에서 가장 고가 제품이라면 하이주얼리 라인의 까멜리아 컬렉션이 있어요. 하지만 핸드백으로 한정하신다면 샤넬 2.5 리슈나 보이 샤넬 컬렉션을 추천드립니다. 수연이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샤넬 코너로 안내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이상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시즌 신제품인 2.5 리슈는 칼 라거펠트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작품 중 하나라 더욱 의미가 깊어요. 박미숙은 수연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변 고객들의 감탄하는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와, 정말 전문가네. 저런 직원이 있다니. 이 백화점 수준 높다. 박미숙은 체면상 아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칼 라거펠트. 당연히 알지. 그럼 그걸로 해줘. 수연이가 진열된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박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방이었거든요. 이 제품은 580만 원입니다. 한정 수량이라 전 세계적으로도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580만 원? 박미숙이 살짝 움찔했어요.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야. 카드로 할게. 박미숙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수연이가 말했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이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확인? 뭘? 샤넬 역시 VIP 멤버십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한정판 제품은 기존 고객 우선으로 판매하거든요. 박미숙의 얼굴이 또다시 굳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 내고 사겠다는데. 물론입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샤넬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야 해요. 구매 이력이나 멤버십 정보 말이에요. 수연이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으로 가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요? 박미숙이야. 전화번호는? 박미숙이 번호를 말하자 수연이는 시스템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시스템에 고객님의 구매 이력이 없네요.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샤넬에서는 신규 고객의 경우 이런 한정판 제품 구매에 제한이 있어요. 먼저 일반 제품을 구매해서 관계를 쌓으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 그거 맞아. 명품 브랜드들 요즘 다 그래. 박미숙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이 직원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들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일반 제품부터 사라는 거야? 네, 그게 브랜드 정책입니다. 고객님께서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셔야 해요. 수연이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박미숙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애정? 내가 돈 내고 사겠다는데 무슨 애정이 필요해? 명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 역사가 담긴 작품이에요. 그런 가치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만 특별한 제품을 선보이는 거죠. 수연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이런 철학을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박미숙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가 다시 커지자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박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대기업 본부장이야. 본부장?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 반응이 달랐어요. 또 소리 지르네. 처음에 직원 때린 분 맞죠? 품격이 참. 박미숙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들고 있던 샤넬 가방을 다시 한번 수연이에게 던진 것이었어요. 이런 건방진 애는 또 혼내줘야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이가 피했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탕! 그 순간 명품관의 모든 시선이 박미숙에게 집중됐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녀가 가해자라는 게 명확했거든요. 저런, 또 때리려고 했네. 너무하다 정말. 그리고 수연이는 천천히 가방을 주워들며 말했어요. 고객님, 제품에 손상이 있으면 배상하셔야 해요. 박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580만 원짜리 가방을 바닥에 던진 건 자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연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번쩍였어요.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그날 오후 박미숙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마지막에 던진 가방에 흠집이 생겨서 10만 원을 물어줘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이긴 건지 진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깟 아르바이트생이 뭐 그리 잘난 척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그 직원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날 밤 박미숙은 남편 정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이죠.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완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직원이 완전 불친절하더라고. 고객을 고객으로 안 보고. 정호는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라 대충 듣고 있었어요. 그래. 요즘 서비스 교육이 안 되나 보네. 내가 좀 혼내줬지. 그런 버릇없는 애들은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정호는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과장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자자. 하지만 박미숙은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특히 그 직원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호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누구에게서? SK그룹 구매팀장님이신데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십니다. 정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SK그룹은 자신의 회사와 오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였거든요. 여보세요, 이정호입니다. 아, 본부장님. 저 SK그룹 김 팀장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네, 팀장님. 무슨 일로?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예, 계약 해지요? 갑자기 왜? 어제 본부장님 부인께서 저희 계열사에서 일으킨 사건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요?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백화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사건 말입니다. CCTV에 다 찍혀 있고 목격자도 많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아내가 말한 그 일이 이런 식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팀장님, 그건 아마 오해가 아닙니다. 저희 직원을 명품 가방으로 때리고 모욕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정확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본부장님 부인께서 폭행한 그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일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그룹 회장님의 외동 손녀딸입니다. 전화기가 정호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김수연 양. 저희 그룹 창립자의 직계 손녀이자 현재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계자입니다. 정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요? 본부장님 부인께서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이런 기업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께서 급히 오시랍니다. 사장실에 들어간 정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정호 씨, 앉아요. 예, 사장님. SK그룹과의 계약건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알죠? 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이 SK그룹 회장 손녀를 때렸다면서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사장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정호 씨, 미안하지만 회사 입장상 책임을 져야겠어요. 오늘부로 사직서 내주세요. 정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집에 있던 박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죠? 저는 SK백화점 고객관리팀 이영미입니다. 네, 백화점에서요? 어제 저희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저희 백화점으로 오실 수 있나요? 박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박미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만난 그 평범한 직원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4시 박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최대한 수수하게 옷을 입었어요. 백화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미숙 씨죠? 저는 고객관리팀 이영미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받은 곳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VIP 룸이었어요. 박미숙은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회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혼자 남겨진 박미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회사 연역. 모든 것이 이 그룹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품격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그룹 김 회장입니다. 박미숙은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박미숙입니다. 김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어제 저희 매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박미숙의 목이 말랐어요. 회장이 직접 나올 정도라면 정말 큰일이었던 거겠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라고요? 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제 제 손녀를 명품 가방으로 때리고 모욕한 것이 흥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은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때린 그 직원이 정말로 이 그룹의 회장 손녀딸이었다는 것을. 손녀딸이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때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김 회장의 질문에 박미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라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박미숙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김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수연이는 제가 키운 외동 손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런 아이가 어제 집에 와서 우는 걸 봤습니다. 뺨에 빨간 자국을 남기고 말이에요. 박미숙의 가슴이 찔렸어요. 어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니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오늘 회사에서 해고됐고 저희와 거래하던 모든 계약이 취소됐어요. 박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부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김 회장이 일어서려 하자 박미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손녀딸분께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박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이 때렸던 그 직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수연이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수연아. 이분이 어제 너를. 수연이는 박미숙을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어제의 그 수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씨. 어제 뵀었죠? 박미숙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미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수연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사과하지 마세요. 네, 저도 어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권력과 돈이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박미숙은 수연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때렸잖아요. 맞아요. 아팠어요. 많이 아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수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회장 손녀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박미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회장 손녀딸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김 회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그래도 이분이 저지른 일은 할아버지,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가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연이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약속할 수 있나요?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 순간 박미숙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박미숙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김 회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기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수연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보호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모르고 있었죠. 김 회장은 손녀의 말에 놀랐어요. 무슨 말이니? 어제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진짜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수연이는 박미숙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박미숙 씨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요. 박미숙이 고개를 들어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박미숙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네, 우리 사회가 만든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겉모습과 지위로만 판단하라고 가르친 사회 말이에요. 김 회장도 손녀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해봐라. 박미숙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수연이의 말에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늘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품을 사고 큰 소리를 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진짜 품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리더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런 말을 했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이때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제 제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왜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분명 화가 났을 텐데. 수연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정말 화가 났어요. 특히 명품에 대해 모른다고 무시하실 때는 정말. 그럼 왜?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화가 날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김 회장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복수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렵죠. 저는 박미숙 씨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박미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니.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수연이가 박미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신분을 숨기고 살아도 결국은 특권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언제든 할아버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뒷배경이 없는데 말이에요. 김 회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다고요.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럼 저와 함께 해요. 네. 수연이가 밝게 웃었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회봉사 활동이 있어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인데 함께 하시겠어요? 박미숙은 망설였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이 있다면 충분해요. 김 회장이 두 사람의 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정말 잘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마음이 그런 거야. 그리고 김 회장이 박미숙을 바라봤어요. 박미숙 씨, 수연이가 용서한다니 저도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남편분의 계약건도 다시 검토해보죠. 박미숙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그리고 수연이가 말한 봉사활동에도 꼭 참여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렸어요. 미움과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에게는 아직 하나 더 놀라운 계획이 남아 있었는데, 며칠 후 박미숙은 약속한 대로 수연이가 말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렸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박미숙에게 질문했어요. 박미숙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이를 도와주는 박미숙의 모습을 수연이가 멀리서 지켜봤어요. 어때요? 박미숙 씨, 달라진 것 같죠? 옆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민지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어요. 수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박미숙 씨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변했거든요. 수연이는 뭐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때 박미숙이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연 씨, 정말 보람 있어요.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어떤 기분이요?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기분이요. 명품 가방 사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수연이는 박미숙의 변화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박미숙 씨,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그날 일이 일어난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미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짜 이유요? 수연이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그날 제가 일부러 더 도발적으로 행동한 면이 있어요. 네. 박미숙 씨가 처음에 저를 무시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박미숙이 숨을 멈췄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정체를 이용해서 복수하거나 박미숙 씨를 변화시키거나. 박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를 변화시키려고 일부러? 네. 그래서 더 완벽한 서비스를 보여드린 거예요. 박미숙 씨가 더 당황하고 더 화를 내도록 말이에요. 박미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제가 완전히 당한 거네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박미숙 씨를 벌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요? 수연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박미숙 씨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꺼내고 싶었어요.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요. 박미숙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제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에요. 지금 아이들과 있을 때의 박미숙 씨를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요. 박미숙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과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웃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아니에요. 박미숙 씨가 스스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때 멀리서 김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아, 너희들 활동하는 모습 보러 왔다. 김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미숙 씨도 잘하고 있네요. 네, 회장님. 정말 보람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때로는 그걸 잊어버릴 뿐이죠. 김 회장이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도,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아니다. 그건 내 마음이야. 진짜 리더의 마음. 박미숙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몇 개월 후 박미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정호도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예전보다 겸손해진 모습으로 말이죠. 어느 날 박미숙이 그 백화점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수연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수연 씨, 아직도 여기서 일하세요? 네,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박미숙이 웃었어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수연 씨한테서요. 저희 서로 배우는 거죠. 두 사람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던 다른 고객들이 말했어요. 저 두 분 정말 좋은 관계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뭔가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그날 밤 박미숙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명품은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죠.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박미숙과 수연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